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뭐 시종일관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을 하시고 뭐 실용 통합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분노에 기인한 국정 운영 네. 어떤 정책 결정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보여져요. 음흠. 그러니까 그 협치에 상관없이 내란 뭐 음. 관련 야당 탄압을 강행한다는 것도 네. 또 그것도 이제 계엄시에 본인 숙청 시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공적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 분노가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걸 저는 아. 느꼈는데 네. 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도요. 그렇죠. 네네. 본인 재판과 관련한 법원과 어떤 대법원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음. 그거에 기인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가짜뉴스 관련 정책은 또 언론이 본인 아들 폐가망신에 시켰다는 그런 음흠. 개인적 어떤 분노, 네. 가족의 분노, 또 기업의 어떤 그 재해 대책도 본인의 소년공 시절에 뭐 몸이 다친 것에 대한 분노로 물론 서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 개인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네. 그게 모든 정책에 이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치는 개인의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분노의 살풀이장으로 이 정치 영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적 분노,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내 몸을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지 내 개인의 분노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보이면 저는 지도자로서 빵점이라고 봅니다. 아, 네. 의원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된 그런 측면을 걱정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계시죠. 조국 전 대표, 네. 지금 이제 대표 됐나요? 비대위원장 됐죠, 네.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치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거는 개인의 분노의 살풀이장으로 쓰는 거지. 아. 또 공적 분노에서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어떤 개인의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걸 정치판에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성숙하지 못한 어떤 정치 태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저는 절대로 개인의 분노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네. 그런 계기가 어제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내란 특별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대통령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양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까 내란 말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는 사실은 위헌이죠. 음흠.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입법 기관을 가장 상위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가장 앞에 있고, 가장 위에 계시고 선출된 권력. 그렇죠. 그 국민들의 권력을 이양해 준 선출된 권력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 기관이 사법 행정 기관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 네, 네. 우리 어떤 한 국가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균형적으로 분리가 되고 또 함께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사법이 입법기관의 아래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면 따라줘야 된다. 네. 그래서 특별재판부도 사실은 전혀 위헌이 아니다. 네. 분명히 헌법 101조 10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네. 내 마음대로 오히려 이쪽에서 계엄령이라도 내려가지고 뭐 좌지우지 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었습니다. 국회 어쨌든 다수 세력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네. 생각이다. 네. 재판부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있었던 그 인민재판부인가요? 인민법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어제 대통령 언급대로라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민주당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그럼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그죠? 추진하겠죠. 뭐 이름을 바꿔서라도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박희승 판사 출신 박희승 예, 의원이 민주당 의원.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굉장히 위헌 강하게 소지가 있고. 반대했죠. 근데 사실 사법 영역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갈을 물린 듯이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이 심판을 해야지. 지금의 어떤 그 국회에서 폭거, 이제 입법 폭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한마디 더 나가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주시할 거예요. 왜요? 미국이 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음. 한국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모두 발언에 네.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제재할 것인가인데 미국이 제조 클러스터가 없다 보니까 패권 기술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패권 기술로서 함께 기술 동맹으로 해서 중국을 제재하자. 그 수단으로서 한국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 근데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에요? 다 기업이거든요. 그것도 네. 대기업. 근데 항상 반기업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겠냐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계속 주시를 할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정권이 그냥 나라를 아주 붕괴 수준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지도부로서 의원님 모시기에 내년 지방선거 지금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11개 갖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선거 치른다면 지표로 어떨 것 보면 같습니까? 어렵죠. 거의 전석 뺏길 수도 있죠. 아, 뭐 그 정도로 영남 대구도 쪽도 만만치 않다라고 만만치 보시는군요. 않습니다. 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